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1차 부등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을 했었고,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유형 3, 그 다음에 유형 4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 때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인을 했었을 거예요. 이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범위가 두 가지 이상일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될 거고, 이 두 개의 범위를 어떻게 만족시켜주는 게 최종 정답이냐면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최종 정답이 됐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연립부등식에 해당하는 범위를 구할 때에는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하자라고는 내가 아마 저번 시간까지 해서 얘기를 했었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유형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인할 거 하나 보도록 합시다. 1145번 문제 한번 볼게. 난이도는 되게 쉬워요. 문제 자체는 이거야. 마이너스 2보다는 2분의 1x 마이너스 3, 마찬가지로 얘보다는 2.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멘트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일단 여러분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야. a, b, c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있으면은, 자, 얘는 지금 총 몇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총 3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얘는 지금 a가 b보다 작다와 b가 c보다 작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a가 c보다 작다라고 하는 총 3가지 범위를 내포하고 있는 식인 거야. 이건 다들 오케이인 거지? 자, 근데 우리는 결과는 뭐냐면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어차피 우리는 몇 가지만 이용해서 정답이 나온다냐면 위에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이용해가지고 겹치는 범위가 최종 정답이 된다. 이게 일단 요 유형의 포인트예요. 여기 지금 보면 A는 C보다 작다. 얘까지 너네가 해봐도 당연히 상관은 없어. 근데 너네가 아마 이번에 중간고사 보면서 느꼈을 거지만 시험 보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야. 그 주어진 시간에 너네가 어떻게든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라서 이거 결과야 얘들아. 어차피 이 마지막 범위는 첫 번째, 두 번째 범위를 계산한 다음에 겹치는 범위를 계산했었을 때 이 범위는 여기 범위 안에 자동적으로 100% 확률로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어차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1145번이라서 내가 지금 1145번을 풀이하는 거야. 얘는 지금 총 몇 가지 내용이 있는 거야? 얘는 얘보다 작다랑 얘가 얘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가 2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도 있는 거잖아. 딱 보니까 납득이 되는 거지? 어차피 맨 왼쪽 녀석이 맨 오른쪽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 범위는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를 제1범위라고 하고 여기를 제2범위라고 했었을 때 제3범위는 얘와 얘 겹치는 범위에 무조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범위야. 무슨 말인지 된 거지 얘들아? 아, 그래서 우리는 연립부등식이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크다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진다면 딱 이 두 가지만 계산해서 겹치는 범위로 정답 구한다. 여기까지가 유형 4예요. 어려운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유형 5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형 5에 보시면 이제 특수한 해를 갖고 있는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도 멘트가 나와 있는데, 애초에 부등식,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일반 해는 어떻게 나온다고 얘들아? 부등식의 일반 해. 부등식에서의 일반 해는 당연히 어떻게 나오는 게 일반 해야? 범위로서 해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해예요. 자, 그럼 부등식에서의 특수해를 구하시오라고 지금 멘트가 나와 있어. 부등식에서의 특수해는 내가 저번 시간에 몇 가지라고 카테고리 분류했었어? 총 3가지로 분류했었지. 해가 무수히 많다, 혹은 셀 수 없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족시키는 범위가 없다.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딱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진 어떤 상수로 존재하는 거.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부등식의 특수한 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요거에 해당하는 좀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하나 보도록 합시다. 1151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51번 문제 보시면은 자, 얘도 연립 1차 부등식이야.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첫 번째 부등식 우리가 좌변, 우변에 깔끔하게 정리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식이 정리될 거냐면 12가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한쪽을 넘겼을 때 4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제 1범위는 그냥 바로 뭘로 나와 얘들아? 3보다는 x가 크거나 같다. 이게 제 1범위야. 다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범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항에 썼을 때 2x가 작거나 같다. 2x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와? 2a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얘는 계산했었을 때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될 거야. 다들 오케이인 거지? 자, 그럼 얘는 연립부등식인 거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의 해는 뭐가 범위가 된다고 얘들아? 제 1범위와 제 2범위가 어떤 부분? 겹치는 부분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에서 a 값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멘트가 나와 있어. 자, 그럼 내가 뭐라고 멘트를 써놨냐면 얘들아, 연립부등식이면 우리는 수직선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너네가 실수할 확률을 가장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여기 제 1범위가 의미하는 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게 3, 2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얘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 범위인 거야. 자, 그럼 우리 그냥 얘들아 기역, 니은, 디귿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한번 표현해보자. 얘는 a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니까 a를 포함하면서 왼쪽이지. 따라서 케이스가 총 3가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자, 만약에 a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자, 만약에 a가 여기에 있었으면은 얘보다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지. a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럼 우리 연립분식이라서 요 첫 번째 범위랑 요 두 번째 범위 중에서 겹치는 범위가 되겠네. 아, 즉 a가 3보다 어땠으면 케이스 1. a가 아예 3보다 왼쪽에 있었을 때에는 겹치는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때는 어떤 특수한 해가 벌어지는 거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지는 거야. 이랬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a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 되면 a가 딱 깔끔하게 3이 되는 순간, a가 딱 깔끔하게 3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번 두 번째 범위는 얘보다 왼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제 1범위와 요 제 2범위를 놓고 봤었을 때 그때는 해가 어떻게 돼? x는 3이라고 하는 딱 한 점에서 겹치지. 이때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3이라고 하는 뭐로서 존재한다? 상수로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된 거지?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어떤 케이스도 이제 가능한 거냐면 a가 어디에 있는 경우? 이번에는 a가 여기 3보다 오른쪽에 a가 있었다라고 해버리면은 얘보다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그땐 겹치는 범위가 요만큼이 겹치겠네. 세 번째 케이스 3보다 a가 오른쪽에 이렇게 있었을 때에는 그때는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서 이제 범위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된 거지?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걸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보기라고 하는 녀석을 그러니까 내가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고 여러분들이 기니기 보기 보면서 아 정답이 몇 번인지만 한번 확인해 보면은 될 것 같아. 이게 유형 5.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얘들아? 자, 넘겨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역으로서 연립 1차 부등식에서 해를 역으로 주고 난 다음에 개수들, 미정 개수들을 찾아라 라고 하는 형태들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1156번 같은 경우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1156번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범위 형태 바꿔볼게. 첫 번째 범위 어떻게 나와야 되나? 한쪽으로 바꿉시다. 2x가
크거나 같다. EX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요? A 플러스 1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범위 같은 경우에는 자, 좌변에 EX, 우변에는 X 이항해버리면은 좌변에 X 이렇게 남게 될 거고, 오른쪽은 얼마가 나와요? B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 제1범위 정리 바꿉시다. X가 얼마보다로 나와? X가 2분의 A 플러스 11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범위는 그냥 말 그대로 X가 B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얘이면서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지금 범위가 뭐밖에 없대요? X가 5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상수만 존재한다라고 지금 멘트가 나와 있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아, 누구랑 누구가 2분의 A 플러스 11과 B 플러스 6이 서로 사이좋게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5일 수밖에 없어요. 얘도 5인 거고 얘도 5여야지만 X는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의미하는 게 X는 5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해된 거죠? 즉 2분의 A 플러스 11은 5 이거랑 B 플러스 6은 5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A랑 B 값 구해버린 다음에 곱하면 최종 정답 되는 게 1156번이에요. 어려운 부분 있어 없어? 여기도 없지 얘들아. 부등식에서 해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역으로 출제됐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63, 얘 먼저 볼까? 1161번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61번에서 일단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어.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부등식은 저 왼쪽 두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오른쪽 두 개로 우리가 지금 문제 풀기로 했잖아. 어차피 지금 다 분수꼴인 거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녀석은 우리가 12씩 곱해서 써버립시다. 자, 첫 번째 식에다가 우리가 12 곱해버리고 나면은 4만 살아남겠네. 따라서 8x-4 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다. 얼마? 5x 플러스 10. 내가 지금 직접 쓰진 않고 그냥 말로만 하고 쓴 건데 이거 다들 이해된 거지 얘들아? 자, 그럼 마찬가지야.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식도 우리가 똑같이 12씩 곱해버리고 나면은 5x 플러스 10이 작거나 같아.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 12 곱하면 3 살아남을 거니까 9x 마이너스 3k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첫 번째 범위 먼저 우리가 바꿉시다. 첫 번째 범위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3x가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14.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쪽으로 넘겨버리고 나면은 이번엔 4x가 크거나 같다. 10 플러스 3k.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x에 대해서 정리해버리고 나면은 오른쪽 끝은 3분의 14 이렇게 나올 거고 왼쪽 끝은 얼마로 나온다고 하는 거? 4분의 10 플러스 3k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가 있겠네. x 범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멘트가 나와 있냐면 이거를 지금 해가 존재하면 안 된대요. 즉 겹치는 범위가 지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너네가 수직선을 통해 그려봐도 알겠지만 오른쪽 범위는 지금 확실히 고정되어 있죠? 여기 3분의 14라고 하는 녀석의 크기는 지금 여기로 고정되어 있어. 얘는 지금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야. 눈치챘지? 어디에 위치만 결정 지어주면 되는 거야? 4분의 10 플러스 3k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가 자 만약에 여기야.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니까 이만큼 겹치는 부분이 생기네. 이런 게 있으면 해가 존재하는 거지. 얘랑 얘가 일치하는 순간도 깔끔하게 딱 하나의 값이 존재하는 거라서 무조건 4분의 10 플러스 3k가 3분의 14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오른쪽에 있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따라서 최종 정답은 뭐가 된다?
3분의 14보다 누가 4분의 10 플러스 3k가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여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등호 붙이면 되는데 안 돼. 등호 들어가는 순간 3분의 14라고 하는 해가 존재하는 거라서 아예 해가 존재하지 않을 범위는 얘만 이제 너네가 K에 대해서 정리해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 거지? 자, 마찬가지로 유형 8. 자, 이번에는 연립부등식에서의 해 개수가 주어졌어. 1165번으로 할 건데 얘 지금 난이도가 터프라고 분류되는 거 보니까 그닥 쉽지는 않은 문제인가 봐. 한번 같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한번 잠깐 끝나볼까? 자, 지금까지 일단 너네가 정리할 거 있으면 조금 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고 정리할 거 조금 끝난 학생들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1165번 지금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나 문제 쓰는 동안에 안 나온 사람은 손 들고 있어주세요. 답 나왔어? 한 30초 정도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 분수하는 게 맞죠? 몰라 나도. 분수라고? 점수인데? 정수 A네. 그러니까 두 쪽 그 분인식이 나오는데. 정수일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는 내가 너네 문제 푸는 동안에 조금 정리만 해놨어. A는 B는 C는 요꼴이어가지고 앞에 두 개랑 뒤에 두 개에다가 그냥 우리가 적당히 분수 불편해가지고 여기는 4 곱했고 여기는 3 곱해서 정리해놨어. 그 다음에 좌변, 우변 깔끔하게 정리해버리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X는 3A 빼기 C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범위고 두 번째 범위 같은 경우에는 X가 이제 마사보다 작다.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딱 깔끔하게 뭐만 나와야 되는데 한 개만 나온다라고 지금 멘트가 나와 있잖아. 연립부등식이니까 뭐 하자고?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현을 보시면 자, 제발 확정된 거 먼저 그리세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이 대충 이렇게 있는 거고 얘보다 작다라고 하는 지금 얘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거지. 여기 지금 오른쪽 끝이 확정이 되어 있어. 그럼 얘 3a 빼기 10이라고 하는 녀석이 당연히 얘보다는 왼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야지만 겹치는 범위가 존재할 거야. 근데 지금 얘랑 얘 사이에는 정수는 딱 몇 개? 한 개라고 했지. 즉 그 정수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5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인 거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면 그 다음 정수는 얼마야? 그 다음 정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6이지. 즉 결론이야. 3a 빼기 10이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의 사이에 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이 마이너스 6보다는 오른쪽에 그 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되는 거고 등호를 넣어도 될지 말지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자, 3a 빼기 12가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왜? 얘가 마이너스 5였어도 마이너스 5보단 크거나 같고 마사보단 작다. 어제 마이너스 포함하는 거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5 하나가 되는 거라서 오른쪽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6이 돼버리면 이 3a 빼기 12가 마이너스 6이 돼버리면 마6보다 크거나 같고 마4보다 작다지. 그러면은 마5뿐만 아니라 마6까지 포함하면서 그땐 정수 x의 개수가 두 가지가 돼요. 즉 3a 빼기 12가 마이너스 6이 되는 순간은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a 값의 범위는 이렇게까지 나오고요. 답은 어떻게 내면 돼? 모든 변에다가 플러스 12 해주시고 모든 변을 3으로 나누면 a 값의 범위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 이해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형 9 같은 경우에는 자, 솔직히 말해서 모든 학교들 통틀어가지고 이 연립부등식에서의 활용 유형은 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아직까지는 시험 대비 기간까지는 아니고 그냥 유형 연습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숙제로는 부여를 할 거예요. 유형 9 같은 거. 답이 안 나오네. 뭐야? 165번이 답이 안 나오네. 왜 안 저거 나와? 그대로 하면 답이 안 나오네. 저거 등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딨죠? 맨 위에 제 문제가 다 등호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문제 잘못 썼어? 네. 진정 말해주지. 내가 문제를 잘못 썼어 얘들아. 아까 불렀는데 아 그래? 내가 문제를 잘못 썼다. 얘들아. 여기 등호가 없어요. 내가 문제를 잘못 옮겨 적었어. 여기가 지금 애초에 지금 여기를 포함 안 하고 있네. 그럼 얘가 여기도 지금 구멍 뚫었어야 되는 거지. 있는 건 매운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자 얘랑 마이너스가 되는 요 순간도 지금 돼야 하는데 안 돼요. 얘도 안 돼. 요 범위에 해당하는 거에서 정수 a 값만 구하시면 6이 그러면 되는 있어요. 거예요. 6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이 될 텐데. 여기 반대로? 여기 구멍 뚫려 있네. 오케이, 정정할게 얘들아. 정정할게. 여기 지금 구멍 뚫려 있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순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범위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사보다 작다지. 어차피 마이너스 6에 구멍 뚫려 있으니까 포함해야 하네? 안 하니까 반대로 여기에 지금 등호가 붙어야 되겠네. 이해된 거지? 그래서 얘 이쪽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나면은 3a가 6보다 크거나 같다지. 3a가 지금 6,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버리면 요 3a가 여기가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얼마로 되는 거야? 여기는 7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겠네. 3으로 나눠버리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분의 7보다는 작다. 이 범위 만족시키는 정수 a가 플러스 2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정답은 a는 2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 9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식 세워가지고 문제 풀어보시고 만약에 안 풀리는 거 있으면 나한테 개별 질문하도록 하세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유형 1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의 학교에 아마 교과서에 문제가 실려 있을 거야. 유형 9 같은 경우에 뭐 소금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제 읽고 하는 거 1172도 알겠다. 1172는 얘는 내가 다른 유형들은 설명 안 할 건데 얘는 너무 중요한 유형이라서 1172번은 할게. 얘랑 그 다음에 유형 10이라고 나와 있는 과부족 이렇게 두 가지 유형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1172번은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다뤘었던 내용들이야. 이거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신입생들도 있으니까. 자, 루트 a분의 루트 b라고 하는 녀석, 그 다음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녀석이 있어. 자, 결론은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었어. 얘 먼저 하자. 사실 얘를 먼저 썼어야 되는 건데,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우리가 웬만하면은 루트 a, b 이런 식으로 합쳐도 된다였어. 웬만하면 합쳐도 돼. 근데 딱 한 번의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삐져나왔거든. 언제 마이너스가 삐져나왔던 거야 얘들아? 둘 다 음수. 잘 들어. 내가 너네들 뭐라고 외우라고 했었냐면은 일단 외울 때
이미지상으로 기억할 때는 아 이거 면식하려고 하면은 둘 다 음수일 때 라고 일단 외우면 되는데 아 둘 다 음수라고 해가지고 A는 0보다 작다 그러면서 B도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너네 틀려. 왜 틀려?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음수라고 외우긴 외우되 0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 0이어봤자 0은 마이너스 0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들? 루트끼리 곱했는데 음수가 삐져나왔다 라고 하는 건 A와 B가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를 너네가 반드시 넣어가지고 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찬가지로 루트 A분의 루트 B라고 하는 녀석도 우리가 웬만하면 루트 A분의 B 이런 식으로 합쳐도 되는데 딱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앞에 이렇게 음수가 삐져나왔어. 이걸 너네가 그냥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면 되는 거냐면은 분모만 음수 이렇게야만 외웠을 거야. 근데 얘도 이제 너네가 디테일하게 A랑 B의 범위로서 부등식으로 표현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표현하는데 A는 0보다 작고 B는 뭐라고 써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마찬가지로 등호를 넣어야 돼. A는 뭔데? 아주 날카롭다 못해 좀 이상한 질문이야. 등호잖아. 아 분모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지 얘들아? 네. 그래서 A는 애초에 0은 고려하지 않는 거고 분자는 0 돼봤자 0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분명 너네가 이거 등호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어? 그래서 1172번이 중요한 문제예요. 실제로 얘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꽤나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 건데 자, 루트 x-7에다가 루트 x-2를 곱했어. 근데 지금 얘랑 얘를 곱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얘들아? 앞에 마이너스가 삐져나오면서 얘네끼리 이렇게 합쳤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야? 아 x 빼기 7은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돼? 0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x 빼기 2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면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지. 얘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네. 어떤 범위가 살아남아? 겹치는 거라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지금 제 1범이야. 이해된 건지? 자, 그다음 두 번째. 나 조건에 보시면 자 루트분의 루트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음수가 삐져나왔어. 아 루트분의 루트에서 음수가 삐져나왔다 라고 하는 거는 말로만 하고 옮겨보도록 할게. 분모는 0보다 작다. 즉 x-7은 0보다 작고 분자 x 플러스 5라고 하는 녀석은 0보다 어째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포인트야. 이해된 거지?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자 두 번째 범위 우리가 범위 합쳐버리고 나시면 어떻게 나와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7보다는 작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바로 제 1범위 구했고요. 제 2범위도 구했어.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범위를 구하시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었을 때가 가조건과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다들 오케이인 거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내가 이거 수업 시간 때 여러 번 강조했었을 건데 정수의 개수 세는 거. 너네들이 편한 방법대로 아마 다들 기억하고 있었을 건데 엄밀히 수학적으로 따질 거면은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건 이렇게 세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가장 심플하게. 다들 속으로만 대답해. 괜히 큰 소리로 대답했다가 나한테 상처 주지 말고. 자 3에서부터 154까지 정수 몇 개인지 속으로 센 다음에 개수 이야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 7에서부터 한 250 한 6까지 정수 몇 개인지 세 가지고 계산해 보시고 마이너스 5에서부터 104까지 정수 몇 개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마오에서부터 2까지다라고 하면은 너네가 손가락 발가락 동원해가지고 충분히 셀 수 있어.
근데 이 개념이 이제 너네가 개수가 이제 10의 자리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못 세가지고 막 찍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아 분명 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한 151개에서 153개 사이 있을 텐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잖아 이제는. 그치? 정수개수 세는 거 내가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은 자 전제 조건은 요거예요. 양 끝의 녀석을 포함할 때야 3에서부터 154까지라고 한 거니까 앞과 뒤의 녀석을 포함하고 있지? 그때 정수개수는 뒤에 거 빼기 앞의 녀석의 이전 정수 3 이전의 정수 얼마야? 2지? 이게 정수개수야. 152개의 정수가 얘부터 얘까지 사이에 들어가 있다. 그럼 7부터 256까지는 몇 개야? 뒤에 거 256에다가 빼기 얼마 해주는 거야? 6 해가지고 몇 가지 있었던 거야? 250개 있었던 거야. 정수개수야. 음수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뭐 하면 돼? 104 빼기 얘 이전 녀석인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빼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것도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x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27보다는 작다. 이 범위 안에 정수 x는 몇 개 있느냐? 한 5초 줄 테니까 속으로 생각해봐. 마7보다는 크고 27보다는 작은 정수 x의 개수. 생각해봤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6에서부터 26까지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에다 얼마 빼면 되는 거야? 26 빼기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총 몇 가지? 33개의 정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정수개수 세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풀면 된다라고 하는 거 혹시나도 모를까봐 한번 쓰도록 한 거고요. 근데 유형 10에 보시면 여기 이제 과부족 이제 넘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인 건데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개정되고 난 이후 교과서는 아직 확인 못 해보긴 했는데 아마 있을 거야. 자 1175번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H학교 강당에는 자, 여러 학생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는데 자 하나의 의자에 5명씩 앉히면 8명이 남고 6명씩 앉았을 때는 이번에 의자 하나가 남는다. 의자는 최대 몇 개냐? 라고 지금 멘트에서 물어보고 있어. 자 보통 대부분 과부족이라고 하는 게 뭐 의자랑 사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의자의 개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똑같이 우리가 한 문자로 표현한다. 자 즉 내가 애초에 시작부터 의자가 몇 개인지 궁금하다라고 했었으니까 의자가 X개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우리 X개의 의자가 있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X개의 의자에 몇 명씩 앉힌대 지금? 5명씩 앉힌대. 그게 지금 몇 명이 앉은 거야? 사람은 몇 명 앉았어요? 5X명의 사람이 지금 X에 앉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은 지금 못 앉은 거야? 8명은 남아있지. 따라서 최초로 의자를 X개였다라고 하면 사람은 5X 플러스 8명이었다. 여기까지는 다들 오케이야? X개의 의자에 5명씩은 앉아. 근데 8명은 남아있어. 사람은 5X 플러스 8명이구나. 이해된 거지? 자, 근데 이번에는 자 의자는 자 너네가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세요. 의자가 이렇게 있었어. 의자가 이렇게 있었어. 지금 우리가 몇 명씩 앉혔대? 하나의 의자에다가 6명씩 이렇게 앉히다 보면은 한 개의 의자가 남는다라고 표현했지. 자, 남는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맨 마지막 요 의자에는 지금 무조건 단 한 명이라도 앉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무조건 몇 명이야? 여기는 0명이 앉아야 돼. 그럼 여기 의자는 몇 명이 앉을 수 있어? 이 의자에는 몇 명에서부터? 한 명에서부터 6명까지가 앉을 수 있는 거지. 한 명은 앉아야지만 의자가 하나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잖아. 여기에서조차 한 명도 안 앉았으면 의자가 2개 남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당연히 이 직전 녀석까지는 6명씩이 가득히 채워지는 거고 여기에서만 한 명에서부터 6명까지가 앉을 수 있다. 자, 그럼 결론이에요 이제. 자, 전체 이만큼의 의자가 몇 개예요? 전체 의자는 X개였어.
여기에서 끊기지. x개 중에서 몇 개를 제외한? 2개를 제외한. 자, 이만큼은 지금 몇 개야? 요만큼까지는 x-2개야. x-2개의 의자에는 6명이 다 앉았어. 이해된 거야 얘들아? 따라서 6 곱하기 x-2. 그 다음에 이 의자가 포인트인데 이 의자에는 몇 명에서부터 몇 명까지가 앉을 수 있다고? 한 명에서부터 6명까지가 앉을 수 있다고. 즉 여기에서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6의 x-2에서부터 몇 명까지도 앉을 수 있는 거야? 6명까지도 앉을 수가 있어. 사람 몇 명이었어? 5x 플러스 8명. 5x 플러스 8명은 6x-2 플러스 1에서부터 6x-2의 플러스 6까지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지금 풀 수 있는 마지막 최종 연립부등식이 적어지는 거야. 여기 계산해가지고 제1범위 이거 계산해가지고 제2범위 x는 어차피 개수인 거라서 x는 무슨 수? 자연수겠죠? 요 첫 번째 범위랑 두 번째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x 구해버리면은 끝난다. 이 유형이 과부족이고요. 교과서에 아마 있을 거고 다른 부등식의 활용보다 가장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인 거니까 요 과부족 파트 유형 10번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됐어? 자, 여기서 한 번만 끊을게 얘들아.